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를 느끼지 못할까요? 왜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돈을 끌어당기지 못할까요? 왜 나의 삶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까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들어오지 않고 풍요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까요?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정을 불태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조 디스펜자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당신이 돈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어릴 적 돈은 나쁜 것이다. 부자는 탐욕스럽다. 돈은 열심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 말은 무의식 깊숙이 박혀 신념이 됩니다. 그 신념은 이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정 상태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돈은 위험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뇌파의 상태가 믿음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뇌파는 델타, 알파 세순으로 느리며 이 시기에는 외부 정보가 분석 없이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즉, 그때 들은 말이나 겪은 감정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돈에 대한 관계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라는 감정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돈, 부족한 사랑, 부족한 시간. 이 부족함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를 비정상적으로 흥분 상태인 고베타로 몰아넣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생각도 미래를 향한 몰입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반응만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외칩니다. 돈만 생기면 행복할 텐데, 관계만 회복되면 괜찮을 텐데, 몸만 낫는다면 고마울 텐데. 하지만 이는 외부 조건이 변해야 내가 바뀐다는 고전적인 뉴턴식 사고방식에 갇힌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제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양자장 기반의 창조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서 출발한 생각은 또 다른 결핍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풍요롭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가 아닌 창조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끌어당기려는 감정과 현실이 진동수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감사하겠다. 병이 나으면 기뻐하겠다. 하지만 그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감사를 먼저 느끼는 자에게 치유가 시작되고 풍요를 미리 느끼는 자에게 부가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코이런스의 핵심입니다. 내가 명확한 목표와 의도를 품고 있을 때, 그리고 심장이 사랑, 기쁨, 감사와 같은 고진동 감정에 머물 때, 우리의 내면 에너지는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강력하고 일관될수록 현실은 그에 반응합니다. 코이런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현재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이름도 직업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내려놓고 아무도 아닌 상태에서 순수한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 이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는 고통의 고베타에서 벗어나 알파파 또는 감마파로 진입하며 신체와 에너지장이 동시에 재정렬됩니다. 그는 이를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즉, 몸도 시간도 장소도 있고 존재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3차원 세계를 넘어 양자장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 디스펜자는 다음과 같은 루틴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 전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풍요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 명상을 통해 그 감정을 미리 느껴본다. 사랑받는 감정, 감사함, 자유로움, 기쁨. 그 감정을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신체가 기억하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시 연결한다. 일상에서 화가 날 때, 초조할 때, 지금 이 감정은 과거의 패턴이군이라고 인식하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시 감정의 중심으로 돌려놓는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내면의 진동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 진동수에 맞는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조 디스펜자는 생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성취를 위해 고생하거나 참고 견디는 방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감정을 미리 느끼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우아하며 본질적인 창조의 방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을 꿉니다. 더 풍요로운 삶, 건강한 몸, 진정한 관계. 하지만 현실은 종종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한데 뭘 더 바래? 변화는 현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변화는 오직 에너지에서 시작된다. 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당신이 매일같이 떠올리는 생각,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 취하게 되는 행동. 이 모든 것의 총합이 결국 당신의 현재 삶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격이 되어야 새로운 현실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 디스펜자의 훈련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는 상태 변화가 아닌 정체성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야기, 상처, 부족함, 부모의 영향, 실패의 기억, 그 모든 과거의 나를 안고는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때로 불편합니다. 낯설고 어색하며 몸이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예전의 패턴일 뿐이야. 나는 지금 새로운 인격을 연습 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을 만큼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했고 결국 수백억 대의 부를 이루며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내가 변하자 현실이 따라왔다. 조 디스펜자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부, 건강, 관계, 성공. 이 모든 것은 실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바꾼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결과라는 것.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의 에너지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 나로 살아간다. 그 결단의 순간이 쌓여 결국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자리를 떠나 당신이 삶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든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